인사드립니다. 김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007 가방을 가져갔죠? 007 가방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좀 잘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분 두 분만 좀 테이블 좀 올려주실래요? 테이블 좀 올려서 위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예.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윤명옥 사장님 강의하셨죠? 제가 알기로 오늘 이런 공공장소에서 처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보니까 손에 땀 닦으면서 열심히 애를 쓰셨는데 벌벌 떨면서 남들 앞에 서는 건 좀 떨리는 일이죠.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윤명옥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앞에 섰죠? 저도 떨려요. 떨리는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떨리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어쩌면 오늘부터 어떤 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저처럼. 저는 이제 30여 년 암해답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보면 제 인생에 크게 4가지 변곡점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준 엄청나게 영향을 준 4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메이예요. 아메이는 제 인생과 운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고 지금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0여 년 전에 우연히 만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내 인생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이유는 물론 제가 앞에 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몇몇 사람의 운명이 오늘부터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제 얘기를 시작을 해봅니다. 지금 제 시간은 OM이에요. OM. 영어로 2가지 뜻이 있어요. 오픈 미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픈 미팅, 마음을 오픈하는 거. 그래서 기존에 이곳에 참석하시던 분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겠지만 아마 처음 오시든지 한두 번, 두세 번째 오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닫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낯선 장소야, 어색한 장소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30여 년 전에 저도 그랬어요. 마음을 꼭꼭 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넘어가지? 안 속지? 나는 정신 차리고 볼 거야. 이 생각으로 했어요. 마음을 꼭 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마음을 여는 시간이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opportunity meet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기회를 제공하는 미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2번째에 더 의미를 주고 싶으네요. 한 번 본 인생이에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제자리대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쩌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제목의 영화가 있대요. 신데렐라라는 영화의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2,500편이 넘는데요.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내용 다 아시죠? 그냥 뭐 무술처럼 살다가 갑자기 짠하고 공주가 되어 멋지게 사는 거. 근데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2,500편 이상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아는 내용인데 또 봐요. 이거 보니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신데렐라처럼 짠하고 바뀌고 싶어라는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어도 그 소망을 터치하니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저도 그냥 성실히 열심히 사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었지만 기회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회 제공하는 미팅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시작을 해봅니다. 그냥 불 좀 켜주세요. 저는 이거보다 제 얼굴 보는 걸 더 좋아해. 네, 감사합니다. 수학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우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수박이에요. 여러분 수박을 어떻게 그리세요? 아마 이렇게 그리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수박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수박을 이렇게 그려요. 이것도 맞아요. 자, 어떤 게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예요. 둘 다. 그런데 수박이라는 모습은 진짜인데 본질은 달라요. 수박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니고 속이에요. 빨간 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를 먹지 않죠. 속을 먹어요. 그럼 수박의 본질은 빨간 게 본질이야. 둘 다 맞는 그림이면 본질은 빨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 들어봅니다. 아멘은 무슨 색깔일까요? 아멘은 무슨 색깔일까요?
정말 실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코카콜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코카콜라 뭔지 다 아시죠? 그거 모르실 분은 없죠? 근데 있어요. 코카콜라가 뭔지 모르는 분이 저 산골에 있어요. 또 질문해봤습니다. 아메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산골에 있는 분도 아메를 알아요. 실제로 코카콜라보다 아메를 더 많이 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어. 여러분에게 아메는 저쪽 모습일까요? 이쪽 모습일까요? 다 틀린 모습 아니야.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수박을, 아메를 빨간색이라고 봐. 이거 뭐냐면 저는 수박을 먹어봤고 아메를 먹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메를 아는데 왜 실제로 아메 답을 하는 사람들은 100만, 150만 밖에 안 될까요? 껍데기를 알아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그럼 저는 이 빨간 걸 잘하고 잘 먹고 맛있게 먹어요. 이미 많이 누리고 있어요. 본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본질에 대한 모습을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까? 삶의 목적이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거 목적 있어요. 노트북 목적 있어요. 컵 목적 있어요. 그 목적이 없으면 버려지는 거야. 그렇죠? 마우스 목적을 상실하면 버려지게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목적을 상실하면 버려지게 돼요. 하물며 이런 미물들도 목적이 있는데 사람인 내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 목적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야. 신이 왜 내게 생명을 줬을까? 내가 어떻게 살려고?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 그냥 죽으라고 생명을 준 게 아니다는 거야. 그럼 내 삶의 목적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많은 생각들을 하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지, 잘 살아야 되는지, 멋지게 사는지 고민들을 하시죠? 삶의 목적이 뭘까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이 다 달라요. 답이 다 다르지만 다 정답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행복 추구예요.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행위들을 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해지려고 모인 거예요. 이곳에 오면 행복해질 수 있어. 뭔가 내 미래를 볼 수 있고 지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라는 행복감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초청하다 실패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여기 왜 안 왔을까요?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곳에 오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다 자기 행복을. 그런데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하죠.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힘드니까 응애하고 오는 거야. 이제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고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문제야.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도 문제고 배설시키는 것도 문제고 걷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 해결해 나가면서 살죠. 그죠?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인생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행복해져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즘 입시를 막 지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시험 점수 문제 잘 맞추는 거, 문제 푸는 거. 그래서 한 문제 잘 풀면은 대학교에 들어가. 한 문제 잘못 맞히면 떨어져. 한 문제 잘 맞히면 인서울이야. 잘못 맞히면 떨어져. 한 문제 잘 맞히면 스카이야. 잘못 맞히면 떨어져. 그런데 스카이에 들어간 학생과 떨어진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어려운 한 문제 맞힌 애 틀린 애야. 어려운 한 문제. 그쵸? 그래서 결국 인생의 행복은 뭐냐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라는 거야. 문제를 푸느냐.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좋은 행복이 보장돼요. 그쵸? 어려운 문제. 근데 저에게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특히 경제적으로 부담받지 않고 쩔쩔매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매일마다 월세 밀리고 이자 밀리고 그거 정신없고 살고 싶지 않아.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의 덩어리야. 항상 저도 참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그거야. 그냥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 저는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어. 근데 그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재테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막 경제적 여유가 있어. 근데 난 그런 자체를 모르고 싫어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 이런 헛소리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당신 돈으로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없다. 난 돈 벌 자신이 없어. 월급쟁이가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마음고생 안 하겠다. 안 시켰겠다. 그 약속을 하고 했더니 이게 이 바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덜썩 저한테 결혼을 했어요. 가난한 게 살 거 각오해라 그 뜻이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역시 힘든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요. 보통 25세에서 55세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몇 년을 일을 해요? 30년을 일을 해요. 30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세렝게티에 가보면요, 사자들도 그 사슴 한 마리 잡아먹고 나면요, 3일 동안 쉬어요. 옆에 뛰어다니도 안 잡아. 배가 고프면 그때 하지, 배부른데 사냥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슴이나 이 동물들이 사자를 보고 배가 부른가 안 배부른가 잘 봐요. 배가 부르면 근처까지 와서 풀을 때 먹어. 사자 가만히 있어. 배고플 때 사냥을 해. 근데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 일주일 내내 일을 해. 한 달 내내 일을 해. 30년 내내 일을 해. 근데 뭐죠?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어쨌든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 이제 좀 내가 은퇴하고 좀 쉬리라. 착각입니다. 왜냐면 남아있는 인생이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을 없이 쓰기만 해야 되는 시간이 45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지만 이 데이터 볼 때마다 머리가 썸뜩썸뜩해요. 아니, 30년 일을 하는데 돈을 쓰기만 해야 되는, 벌지 못하는 시간이 45년이야.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효도밖에 몰라서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바치고 자녀들한테 바쳐서 본인들이 알거지가 됐어. 우리는 알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해. 우리 노후를 우리 자식들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럼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저축을 해. 돈을 모아. 내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저축을 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순수하게 여러분 부부만의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큼 저축하고 계신가요? 한 달에 얼마큼 저축해요? 한 달에 단지 우리 부부의 노후만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신 분 매달 손 들어보세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겁니까? 좀 깎아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 많다? 한 달에 50만 원. 내 노후, 단지 노후만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노후만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역시 손을 안 드시네요.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더 깎으면 자존심 상해. 50만 원. 그래. 한 달에 50만 원 매달 저축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맞죠? 매달 단지 노후만을 위해서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저축한다. 쉬운 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보자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 30년 동안 1년 12달. 그럼 얼마가 모일까요? 1억 8천만 원이 모여. 30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매달 아주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서 1억 8천만 원 모여. 자, 이때 되면 이제 50대가 넘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살아야 돼요. 1억 8천만 원 가지고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강의를 듣고는 여러분의 얘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데이터를 냈어요. 그럼 55세에서 100살까지 부부가 한 달에 얼마씩 쓰냐? 300만 원 쓴대요. 아끼고 절약해서. 여행 같은 거 안 다니고 그냥 아끼고 절약해서. 아니, 나이가 들어서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써? 나이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가끔은 시골 가서 농사 짓지. 저는 농사 져본 사람이거든요. 시골 가서 농사 짓지. 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는 분이 양산 쓰고 밭을 맨데 웃기는 얘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몰라. 어쨌든 45년 한 달 동안에 300만 원씩 1년 12달 얼마가 모이죠? 16억 2천만 원 필요해요. 16억 2천만 원. 내가 지금 모아둔 돈이 얼마? 1억 8천만 원.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데 써야 될 돈이 16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뭐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 거 아니면 이런 큰일 다 빼고 그냥 노후만을 위해서. 기가 막힌 얘기. 그런데 가끔은 나이가 든 노인들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써? 반으로 깎어. 좋아요. 반으로 깎아봅시다. 한 달에 3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을 깎아보자고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8억이 나와요. 얼마 모았어? 1억 8천만 원. 자, 이게 우리 보통 대다수의 서민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떼돈을 모아놓고 물려주지 않는 한 이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 저의 문제, 갑갑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셨나요? 저도 차를 타고 왔어요. 차의 목적이 뭔가요? 차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동과 운반이에요. 이동시키든지 운반시키든지. 저는 차를 타고 와서 잘 파킹하고 번호 입력해서 이제 주차비 계산하고 왔어요. 근데 이 차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초짜 운전자도 이거 모르면 안 돼. 뭘까요? 뭐가 꼭 있어야 되죠? 휘발유. 앵꼬나는 건 막아야 돼. 실제로 어떤 분이 운전할 줄 모르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가놓고 운전을 했어. 타에서 연기가 나는데 모르고 그냥 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저 큰 리더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일지라도 기름은 챙겨. 기름 떨어지면 끝나니까. 그래서 차의 목적은 이동과 운반이지만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죠? 휘발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써요. 행복 추구. 행복 추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휘발유 같은 게 있어요. 목적은 행복이야. 근데 행복을 지키려니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 지폐덩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돈이 없으면 작은 불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온몸으로 막아야 돼. 돈이 많으면 큰 불행도 막을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돈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양각색의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 하자. 직업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야. 그래서 대다수가 7, 80% 이상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자격증을 따서 직장에 들어가요. 월급쟁이가 돼. 남의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 월급 받아. 대다수가. 그리고 그 중에서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변호사, 검사, 박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죠. 1등, 2등 안 벗어나는 친구도 있어요. 의사, 변호사, 검사, 박사 돼. 아시죠? 지금도 대학 입시 시험에 성적 좋은 순위가 의대 먼저 꽉 차. 저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꽉 차고 나서 나머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실제야. 왜? 전문직으로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쵸? 또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는데 의사, 변호사, 검사, 박사 못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재주가 있어. 장사하는 재주. 자영업을 해. 그래서 자영업을 해서 풍족하게 살아요. 그쵸? 저는 아메사업을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전문직 끝났어. 그쵸? 저는 재학해서 연구원이었었거든요. 그냥 연구원 전문 직종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하는 전문직하고 달라. 그냥 그쪽 전문이지 월급쟁이. 그렇다고 장사 뛰어들자니 자신 없어. 근데 월급? 여유가 없어. 갑갑하네. 내 인생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 다른 일들이 있더라고요. 투자라는 게 있네. 투자라는 게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모르고 있지 않았죠, 내가. 사업이라는 것과 투자라는 게 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연루했어. 내게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직장이나 전문직이나 자영업 요것밖에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 속에서 와서 들어보니 사업이라는 게 있대. 투자라는 게 있대. 있으면 뭐래. 내게 아닌데. 남의 건데. 근데 어쨌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영업이나 전문직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의사 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가게 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남았네요. 네, 사업이에요. 여러분 구멍가게를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형 슈퍼마켓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영업입니다. 급이 다른 거예요. 사업이에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알지. 좋지 되면 누가 몰라. 근데 내 자격도 없는 또 자본도 없는데 어떻게? 맞아요. 사업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본인걸요.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은행에 모아둔 돈 1,000만 원밖에 안 돼. 무슨 사업을 해? 장사도 안 되는데. 그쵸? 그런데 사업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업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도 있어. 당연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뭐라고 합니까? 무자본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자본 사업이란 내가 자본금을 갖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망할 염려가 제로.
망할 염려가 없다는 거야. 이게 우리 같은 보통의 서민들에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야. 망할 염려가 없어. 어떤 짓을 해도 망할 염려가 없어. 물론 어떤 짓이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망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면 무조건 망해. 학교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 하면 교도소 들어가죠. 똑같아. 하지 말라는 짓만 하지 않으면 망할 염려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경험이 없어도 돼. 그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성공하기 전에 사업 2-3개를 말아먹는데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2-3개 동안에 어떻게 자본 날라가지 경험은 배우지만 그 2-3개 망가지고 난 뒤에 겨우겨우 기사회생해서 사업을 키웠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왜?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실험실에서 연구밖에 할 줄 몰랐던 사람이 무슨 경험이 있겠어. 근데 저는 암에 성공했거든요. 무경험 사업이야. 세 번째, 정말 다행인 게 사업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부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했어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회사 끝마치는 순간부터 저는 암의 출근 시간이었어요. 저는 회사 끝마치는 시간이 암의 출근 시간. 그래서 열심히 공휴일 때 열심히 하고 휴가 때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내가 본업으로 갔거든 회사 잘라버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업을 하신가 여성분들 주부님들 직장 없으시지만 또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집안일 열심히 하세요.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암의 사업을 한답시고 여성분들 가정 팽개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은요 다 잘해야 돼. 집안 살림 열심히 하지 집안 살림 팽개치고 암의 사업 열심히 한다고 쫓아다녀가지고 이미지 망친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설거지 더 열심히 하세요. 빨래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성공해야 돼. 그게 멋있어.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겁니다. 자, 생활이 사업이다. 생활이 사업이다. 일상생활을 사업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럼 생활이 뭡니까? 아침에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고 이 건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하는 게 생활이에요. 아침에 뭘 합니까? 이래요. 비누 써요. 샴푸 씁니까? 치약 쓰죠? 커피 마시죠? 화장하죠? 정수기 물 드시죠? 청정기 쓰시죠? 음료수 드시죠? 이거 우리가 늘상 하는 거야. 이거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이거 안 하시는 분은 굳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분 시간 낭비야. 근데 이거를 하고 계시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비누 쓰고 계시면 샴푸 쓰고 계시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생필품. 저기에 남미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게 뭘까요? 텔레비전, 세탁기, 자동차 아니고 비누, 샴푸, 치약이에요. 생필품. 첫 번째가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이 기본 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 우리들 생활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제품들 우리는 어디에서 사다 씁니까? 여기서 슈퍼에서 사다 씁니다. 백화점에서 사다 쓰죠? 마트에서 사다 써요. 앞으로도 그럴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여기도 있어요. 암에서도 나와. 그게 뭐 대수야? 슈퍼에 비누가 있는데 암에서도 비누가 나와. 그게 무슨 문제야? 백화점에 커피가 있는데 암에도 커피가 나와. 그게 무슨 문제야? 자, 이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비밀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왜 그리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암의 사업을 좀 한답시고 몇 년 해도 정말 이 본질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하면 암의 사업의 반을 이해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갔었죠. 비누 사라, 샴푸 사라, 치약 사라. 이제 거기 가지 말고 암의 걸 사세요. 그러면 사업이 돼. 그러면 사업이 돼.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이거 이해하는데 왜 그리 시간이 많이 걸려? 왜 그리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도 팔아야죠? 아니라니까요. 어쨌거나 정리합니다.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던 발걸음을 아메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메를 옮긴 뒤부터 아메 물건만 사요. 조금 전에 WX 설명했죠? 전 지금 25년 동안 WX 먹고 있어요. 아메 치약 25년 동안 쓰고 있고요. 아메에서 나온 제품은 전 제품 다 쓰고 있어. 그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내 동료한테, 친구한테 너 이거 좀 써봐라. 부자 된다 하더니 안 써. 그게 가난해. 진짜 희한해. 못 알아들어. 결국 그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 이상 안 받아들여요. 결국 네 물건 팔아먹으려 하는 짓이지. 내가 지한테 내 한 달 매출이 얼마인데 지한테 치약 팔아봤자 몇 푼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런대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자기 생각. 근데 우리가 왜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다가 암의 물건 사러 오느냐? 싸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싸다는 거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싼 거예요. 굉장히 싼 거예요. 뭐 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품질 대비 아미 제품은요 너무 싸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이 정도 되는 품질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 정도 되는 품질의 제품은 우리 같은 보통의 서민들 쓰지도 못할 제품들이야. 근데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품질 대단히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돈이 생겨요. 우리가 한 게 뭐라고요? 백화점 가던 발걸음을 아메추로 옮긴 거야. 근데 돈이 생겨. 이게 수입이에요. 우리는 환경보호 운동가가 돼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이 수입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주로 할 거예요. 다른 얘기들은 여러분 초청하신 분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아미는 무슨 돈이 남길래 이런 혜택들 주냐? 내가 백화점에 아무리 다녀도 이마트 아무리 다녀도 이런 혜택이 안 주더라. 근데 아미는 무슨 돈이 남길래 이런 일을 하냐? 일반적으로 아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첫 번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아미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써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왜 비싸다고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개념이 강해요. 니네들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거 1,000원에 팔아도 되는 물건인데 2,000원에 팔아놓고 가격은 지네 마음대로 먹여놓고 이 1,000원에 팔아도 되는 충분히 남는데 2,000원에 팔아놓고 다시 말하면 비싸게 팔고 그 중에 300원 되돌려주는 그런 거 아니야? 결국 우리는 1,000원에 사도 되는 물건을 2,000원에 사고 300원 되돌려받는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참 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거라면 제가 아무래도 했겠습니까? 저도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사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이 생겨요. 그게 뭐냐? 유통의 비밀이에요. 유통구조의 비밀. 유통구조의 변화 속에서 수입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잠깐 짚어보기 전에 도대체 암에서 취급한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짚어봅니다. 글리스타 치약이라고 아메이 치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치약 광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메이 한국에 들어온 지 25년이 훨씬 넘었는데 광고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한국에서 판매 1위예요. 치약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냐면요. 치약하고 옛날에 치약하고 텔레비전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길게요? 치약이 이겼어요. 럭키 치약하고 금성하고 텔레비전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럭키 치약이 이겼어. 그래서 럭키 치약이 금성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LG가 된 거야. 치약이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생활 필수품이니까. 근데 그 치약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치약 시장 정리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암에 못 쫓아와. 이 일반 기업들이 화가 잔뜩 나있어요. 지네들은 제품 개발한답시고 광고 무진장 쥐어 때리는데 도대체 광고 한마디 못하는 안 하는 아메이 치약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품질 못 쫓아오는 거야. 가게가 못 쫓아오는 거야. 우리나라 치약 판매 1위입니다. 뉴트리아트 건강보조식품. 우리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요 반 이상의 건강보조식품이에요. 반 이상의 뭐 특정 걸 탓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우루땡 하는 거 있죠. 건강보조식품이에요. 흑염소 육교즙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은단 건강보조식품이에요. 하여간 대부분이 다 건강보조식품이야. 얼마나 종류도 많은지 몰라. 암의 건강보조식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식생활에서 섭취할 수 없는 것들을 보충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거야.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세계 판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아시죠? 여러분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청정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있는 공기를 내 허파로 거르는 거야. 그래서 방 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면 돼. 내 허파, 그럼 내 허파에 때가 다 끼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청정기를 쓰는 거예요.
세계 판매 1위. 가정용 방법. 그다음에 정수기. 물. 여러분 수돗물 되게 드시죠? 수돗물 깨끗한가요? 필터 한번 보세요. 절대로 안 깨끗해요. 이거 세계 판매 1위. 자, 보세요. 제가 세계 판매 1위를 몇 개째 얘기해요. 한 회사가 한 가지 제품만 전 세계 판매 1위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몇 개 세지도 못했어요. 오메가3. 요즘 TV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비웃어요. 웃어요. 정말 비웃어요. 세계 판매 1위예요. 아메 제품. 자, 그러면, 자, 예를 들게요. 우리는 어쨌든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삼성이니까 삼성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왔어. 여러분,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요. 왜 그럴까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에서 나쁘게 만들 리가 없어. 그게 브랜드 네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 맞으니까. 그럼 아메가 이런 1등, 세계 1등 하는 제품 회사에서 만든 제품, 이거 말고 다른 제품 허접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더블엑스. 세계 최초의 비타민이에요. 최고 오래됐고, 세계 판매 1위. 그 다음에 아티스트 화장품들, 여성들 화장품. 세계 5대 브랜드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메 화장품이에요. 뭐 그 중에 제 마음은 1등이라고 하고 싶은데, 뭐 그럴만 데이터가 없어 1등을 하나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통하면서 비즈니스를 연결시켜 나가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물건들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비닐 공장, 치약 공장, 화장품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돼요? 총파로 넘어갑니다. 도매상으로 넘어가요. 슈퍼로 와요. 우리는 슈퍼 가서 물건 샀던 게 일반적이죠. 공장에서 얼마에 만들어요? 400원을 만들어요. 100원을 2인을 붙이고 100원을 광고비를 더 붙여요. 그래서 600원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장도 가격. 이 600원짜리가 우리한테 얼마에 와? 1,300원을 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300원에 사지만 원래 원가는 600원 이내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이 붙어? 총판 도매상 슈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먹여 살리죠? 총판 도매상 슈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메 회사에서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에 만드느냐? 600원에 만들어요. 저희는 400원에 만들었죠. 우리는 만들기를 600원에 만들어요. 그러면 원료가 좋은 원료고 좋은 기술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좋은 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 내용 또 설명하지만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넘어가고 600원에 만들었어요. 100원에 2인을 붙입니다. 700원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을 통해서는 총판으로 넘어가죠? 안 가요. 도매상으로 안 가요. 슈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 집에 오냐? 공장에서부터 회원이 우리에게 직접 배달돼요. 얼마에? 1,000원에. 1,000원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00원에 공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곧바로 우리 집에 왔는데 1,000원에 왔어? 300원 어디 갔지? 300원 어디 갔지? 이게 일반적인 유통비라는 거예요. 유통비. 원래 이 유통비를 일반 기업은 총판 도매상 슈퍼로 주는 돈이에요. 왜냐면 얘네들 보고 니네 좀 허드렛 일하고 돈 벌어 먹어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총판 도매상 슈퍼 주지 않고 우리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받아가는 돈은 이 중간 유통까지. 회사에서 직접 우리 집을 배달와. 택배가 오는 거야. 뭐 내가 갖다 줄 때고. 그리고 이 300원은 우리들이 다 받아간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첫 번째,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30% DC된 가격을 살 수 있죠. 두 번째, 내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면 소매 마진을 볼 수가 있어. 세 번째, 자랑을 해요. 야, 아메 치약이 이렇게 좋더라. 화장품 이렇게 좋더라. 너 아메 화장품 써봤어? 기가 막혀. 이게 우리들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자랑을 어떻게 하고 자랑에 의한 결과치가 어떻게 발생할지 이걸 주로 말씀드릴 건데, 사업 성장의 원리를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성장의 원리예요. 아메는 비즈니스입니다. 하다못해 그 편의점 하나 하려고 할지라도요, 그 편의점 본사 가지고 이틀씩 3씩 교육받아요. 그것도 사업이라고. 죄송합니다. 다 맞는데, 장사 맞는데, 그것도 이틀씩 3씩 교육받아요. 근데 지금 제가 1시간 만에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설명드리려니 너무 시간이 짧고 제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함축해서 하나 예를 좀 들 겁니다. 내가 있어요. A라는 슈퍼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A라는 슈퍼로 2,200원짜리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우유를 사러. 뭐 우유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맛이 있고 뭐 피부에 바를 수 있고 하여간 우유를 내가 샀어요. 2,200원에. 오늘 슈퍼에 문을 두드렸는데 슈퍼가 문을 닫았어. 내 목소리 중에 잠을 쉬는데 나는 우유 먹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슈퍼 가는 거지 뭐. B 슈퍼 와서 우유 하나 사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턱 붙잡더니 우리 가게 우유는 1,700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1,700원이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좀 이상해. 아, 왜 싸게 주세요? 물어봤더니 당신이 우리 가게 단골 고객이 돼주시면
내가 우리 회사에는 모든 제품을 30% 싸게 주겠다.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을 30% 싸게 주겠다. 그리고 혹시 써보고 사용을 해보고 눈꼽만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품질이 안 좋다든지 가격이 비싸다든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가지고 와. 제품값 전액을 돌려주겠다. 무슨 말이죠? 자신 있어. 근데 쿠폰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물어봤더니 우리 가게는 1,000원당 쿠폰을 한 장씩 준다. 1,000원당. 요거 1,000장 모아오면 당신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봅니다. 나는 어차피 우유를 먹을 거예요. A슈퍼에 먹어도 되고 B슈퍼 먹어도 되고 C슈퍼 먹어도 되고 D슈퍼 먹어도 되는데 우연히 B슈퍼에 아는데 싸고 품질 좋고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주는데 이게 사실이래. 여러분 앞으로 우유 사러 어느 쪽 슈퍼 가실까요? 다 같이 시작. 어디? 아메삽 잘하시네. 그게 아메삽 하는 거예요. 난 못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하신 거야. 그게 아메삽 하는 거야. B슈퍼 간다는 거. 왜? 싸니까, 품질 좋으니까, 혜택 주니까. 근데 이건 확실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말로만 그런 건지, 정말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B슈퍼로 우유 사가는 거 문제가 없죠? 문제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형이 A슈퍼로 가고 있어. 친구가 A슈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붙잡았어요. 형, 친구야, 어디 가니? 나 지금 A슈퍼로 우유 사러 가. A슈퍼로 우유 사러 가는 중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의 친형이, 여러분의 가장 큰 친한 친구가 A슈퍼로 2,200원짜리 우유를 사러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일단은 안 돼. 그 다음에 B슈퍼 가봐. 혹시 나 이 얘기 하기 싫어 안 할래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유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못된 사람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B슈퍼 가봐서 B슈퍼 물건이 싸고 품질 좋고 혜택 주는 걸 내가 확인했어. 그럼 내 형한테 내 친구한테 B슈퍼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려줘야지. 왜? 내 형이니까 내 친구니까. 그래서 형 B슈퍼 가봐. 친구야 B슈퍼 가봐. 싸. 품질 좋아. 혜택 줘. 이거 누가 확인해봤어요? 남들이 그러더라라가 아니고 내가 확인해봤어. 그럼 형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 B슈퍼 우유 사가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 우유 하나 사가지고 왔더니 정말 1,700원에 쿠폰 한 장 주는 거야. 친구도 역시 1,700원에 쿠폰 한 장 주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끝. 다음날 됐습니다. 나는 당연히 우유 사러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또 H슈퍼로 가는 사람 있나요? 다람쥐는 여름 내내 도토리 숨겨놓고 가을 되면 어디다 숨겼지 몰라서 굶어 죽는데 우리는 다람쥐 머리가 아니죠. 적어도 어제 갔던 슈퍼는 기억해. B슈퍼에 가서 1,700원짜리 우유 하나 딱 사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턱 붙잡더니 쿠폰 2장을 더 주는 거야. 잘 들으세요. 우유 몇 개 샀어요? 하나 샀어. 분명 1,000원당 쿠폰 하나 준다고 그랬어. 난 1,700원짜리 우유를 하나 샀어. 근데 쿠폰을 몇 장 줘요? 3장을 줘요. 이상하죠?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이때? 주인 잘못 줬구나. 그냥 쑥 도망가도 뭐 문제는 없어요. 주인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양심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거 못하죠? 그래서 나는 우유 하나 사는데 왜 쿠폰을 3장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 어제 당신이 왔다 간 데를 우리 가게 매출액을 계산해봤다. 3명이 왔다 갔다. 그래서 몇 명? 5,100원에 매출이 올라갔다, 어제.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1,000원당 쿠폰 하나 준다 그랬죠? 그러면 5,100원이면 쿠폰이 몇 장 생겨요? 5장 생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 100원은 어떡하나 째려보는 사람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런 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5장 쿠폰 생겼죠? 근데 한 장씩 나눠줬죠? 3장 지급됐죠? 몇 장 남아있다? 2장이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약속대로 한 장씩 나눠줬는데 왜 2장이 남았을까를 알아본 거예요, 슈퍼가. B슈퍼가 왜 쿠폰 2장 남아있을까, 내 손에? 알아봤더니 B슈퍼 생각하기에 당신이 어제 형과 친구한테 우리 가게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B슈퍼 주인 손에 2장 티켓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난 몰라. 난 모르지만 하여간 당신이 형과 친구한테 우리 가게 가라고 광고했지, 선전했지, 소개했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쿠폰 2장 남았어. 그러므로 나는 1개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3개 팔아서 돈 남았어. 이 쿠폰 2장 당신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양심적이고 슈퍼주인도 양심적이고 맞죠? 우리는 그런 양심토만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나한테 3장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떳떳하게 3장 받아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3일째 됐어요. 3일째 형과 나와 친구는 똑같이 우유 사러 어딜 가요? B슈퍼 가겠지. 얼마에? 1,700원에. 그러면 쿠폰 한 장씩 받겠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B슈퍼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유독 나한테만 쿠폰 2장을 더 주는 거야. 나한테만. 똑같이 하나씩 탔는데 아니 어제는 그렇다고 쳐. 오늘은 왜 나한테 또 3장을 줘? 궁금한 겁니다.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3장 주세요? 물어봤더니 B슈퍼 주인이 하는 말이 2일차 때 어제 니네도 팀을 또 왔다 갔지 않냐. 5,100원 매출이 올라갔고 5장 쿠폰이 생겼고 3장 지급돼서 또 2장 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2장이 왜 남았지 또 알아본 거야. 알아봤더니 당신이 3일 전에 형과 친구한테 우리 가게 소개했었지? 그 효과 때문에 우리 오늘 또 3개 팔았어. 결국 이거 누구 때문에 판 거야? 당신 때문에. 비록 당신이 3일 전에 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나 오늘 우유 3개 팔았어. 그러므로 쿠폰 2장 넣어줄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형과 친구한테 소개해주는 것 이게 비즈니스야. 이게 비즈니스야.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1,000장 모여지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지속돼 나가니까 그죠? 형 1,000장 모으는데 3년 걸릴 거야. 길다고요? 짧다고요? 어쨌든 우유 먹었잖아 우리. 그죠? 그럼 3년 만에 형은 1,000장 모여져. 친구 3년 만에 1,000장 모여져. 그러면 형과 친구 3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공짜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3년이 길다고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3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없잖아. 근데 이거 우유 먹다가 3년에 한 번씩 우유 해외여행 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나는 우유 하나 먹을 때마다 쿠폰 몇 장씩 받아요? 3장씩 받는다는 거야. 그럼 1,000장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이라는 거야.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셋 다 똑같이 우유를 하나씩 먹었어. 근데 형과 친구는 3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게 되고 나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게 된 거야. 자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 있어 없어요? 손해본 사람 없죠? 근데 괜히 보기에 형과 친구가 좀 기분이 찝찝해. 왜 똑같이 우유 하나씩 먹었는데 왜 니는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다니냐? 너 나 이용해 본 거지. 나 이제부터 H프 갈래.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뭐 있긴 하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병든 신 그러는 거예요. 손해볼 사람이 없다는 거야. 같이. 그리고 나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형과 친구가 하지 않은 일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게 뭐죠? 형한테 친구한테 B슈퍼 가봐. 요거 있어 요거. 그게 사업이야 그게 사업이야. 근데 그게 사업인데 아무래도 같이 하자면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해요. 가보면 쓸데없는 선전은 천만이 하거든. 내가 영화를 봤는데 있잖아. 이게 선전이야. 내가 텔레비에서 뭐가 광고를 봤는데 그게 선전이야. 그런 걸 잘하면서 암의 제품은 못하겠대.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B슈퍼에서 우유를 사가지고 돌아가다 보니 친구 둘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A슈퍼로 물건 사러 가는 중이야. 어떻게 할까요? B슈퍼 가봐. 그랬더니 이 친구들 그래? 싸고 품질 좋고 혜택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는 3개 주는 거야. 나는 5개 받게 돼요. 구조가 그렇게 됐어.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겠느냐 말이야. 저 사람이 친구 친척 사촌한테 또 B슈퍼 소개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대구, 부산, 광주, 청주, 울산, 삼척 계속 퍼져나가. 제한이 없어. 서울에서만 알려줘야 됩니다. 없어. 울릉도까지 가도 돼. 왜? 그 사람들도 비누쓰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유 B슈퍼에서 사 먹고 쿠폰 한 장씩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3개씩 받게 되겠죠? 물론 계산법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친구는 5개 받게 되네? 근데 나는 10개씩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유 하나 먹을 때마다. 좀 더 길게 나가서 저 끝에 있는 사람 우유 하나 먹고 쿠폰 하나씩 받아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3장 받겠죠. 이 사람 5장 받겠죠. 이 사람 10장 받겠죠. 나는 20장 받게 되는 거야. 문제 있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
어차피 저 사람들 B슈퍼 가면 A슈퍼 가면 2,200원에 우유 사 먹던 사람들이야. 근데 B슈퍼 왔더니 1,700원에 사 먹으면서 이런 혜택 보는 거예요. 언젠간 이 사람이 20장, 이 사람이 50장, 나는 100장 받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와요. 근데 왜 100장이 끝이야? 1,000장 받는 날 올까요? 안 올까요? 내가 우유 하나 사 먹을 때마다 1,000장 받는 날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 1,000장이 끝이야? 10,000장 받는 날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누구처럼? 저처럼. 누구처럼? 김종대 사장처럼. 누구처럼? 김학천 사장처럼. 우유 하나 먹을 때마다 쿠폰 10,000장씩 생긴 날이 와요. 왜 하는 게 있어?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간 나르죠? 아메한테 아주 딱 맞는 말이야. 전 서울에서 아메 좋아 했더니 이 말이 춘천, 광주, 울산, 대전 막 뛰어다녀. 지금도 저는 그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 말이. 부산에서도 제가 10년 전에 던진 말이 뛰어다니고 있어 지금. 아메에서 봐세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난 10년 전에 내가 이런 설명 강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하는데 그 말이 뛰어다니고 있다니까 지금도. 대전에서 막 뛰어다녀요. 울산에서 막 뛰어다녀. 매출 막 올라가. 다 득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메를 만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이 신기한 게 이게 누구 귀에는 들리고 누구 귀에는 죽었다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는 사람 지복이지 뭐 어쩌겠어. 지복이지 뭐 어쩌겠어. 비밀의 금고 번호 알려줘서 그 창고에 있는 돈 네가 다 가져가. 그래도 난 안 가져갈래. 지복이지 뭐. 지복이지 뭐. 그래서 남는 돈 있죠. 우리는 1,000장에만 해외여행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남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돈으로 환전해줘요. 그래서 우리 수입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가는 건 저 쿠폰 남는 거 환산된 거. 그게 우리 수입, 즉 보너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보너스 받아가는 방법 좀 설명드립니다. 수입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이 중심 있죠.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초청이나 권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죠? 지구 역사상 딱 한 사람만 있어요. 나머지는 어머니, 아버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는 아메사 물건 사고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 권유하고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는 스폰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나한테 야 이게 좋은데 같이 한번 해보자 알아보자. 나 그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가 그거 한대니 내가 비누 하나 사줄게. 치약 하나 사줄게 하고 사서 써본 거야. 기가 막히게 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머니한테 어머니 치약 안 좋으시죠? 매일 치과 다니시죠? 고생하시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치과 다닐 돈은 못 들지만 치약 하나 사드릴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머니가 치약을 써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피가 안 나고 시리지가 않고 흔들지 않고 마모가 덜 되고 이 의사가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러는 거야. 여동생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아. 야 너는 아가씨가 피부가 왜 그래? 아빠가 돈은 없는데 화장품 요거 하나 가져게. 에센스 하나 가져게. 써봐. 여동생 그거 써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너무 준 거야. 그래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치약과 비누를 아끼면서 잘 써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치약과 비누가 다 떨어진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치약이 다 떨어졌어. 비누가 다 떨어졌어.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 새로 사야 되죠? 아, 이게 너무 좋아서 또 사고 싶은 거야. 또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아들이 서울에 있어. 난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는 어머니가 서울에는 아들한테 아들아 나 치약 좀 하나만 갖다 줄래? 이거 얼마나 미안하고 불편해요. 여동생 여주 살아. 오빠 나 화장품 좀 하나 갖다 줘. 오빠 그렇잖아 바쁜데 그 화장품 하나 들고 여주가 쫓아가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여동생한테 그 물건을 30% 싸게 직접 사는 방법 알려줄게 하는 거야. 서로가 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화사표는 물건을 사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는 경로를 말하는 거야.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알았어. 아, 아메 물건이 싸고 품질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시작한 거야. 어차피는 치약이니까 비누니까 샴푸니까 커피니까 아메가 사다 보니 각각 20만 원씩 된 거야. 이번 달에. 고정대가 아닙니다. 의무 아니에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20만 원씩 물건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원래 이 물건 값은 26만 원짜리인데 우리는 회원이기 때문에 6만 원 절약한 20만 원의 물건 사는 꼴이 된 거야. 그쵸? 근데 이거 26만 원짜리 20만 원에 사는 거 말고 아메 회사에서 뭔가를 또 주겠대요. 자, 우린 이거 잘 봐야 돼. 우리한테 아메 회사에서 뭔가를 또 주겠대요. 뭔가 봤더니 아메 회사에서는 이 네 가지 물건, 이 사람들의 물건 지들이 필요한 거 사서 쓰죠?
암의 회사는 매출이야. 어쨌든 암의 물건 판매 나간 거잖아요. 우리 4명은 내가 필요한 물건 내가 직접 사서 썼는데 암의 회사는 판매가 된 거잖아. 그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얼마? 80만 원. 이게 암의 회사의 매출이 되는 거야. 그럼 이 80만 원에 대한 이윤이 생기겠죠? 이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이 80만 원에 대한 이윤 중에 일부는 지들이 가져가. 암의 회사가 가져가. 영업하니까, 비즈니스 하니까, 물건 생산하니까. 근데 이 80만 원의 이윤 중에 일부는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돈? 종판, 도매상, 슈퍼, 광고비 남아있죠? 이거를 우리들에게, 당신들에게 적절한 분배 방식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쿠폰 나눠주는 그거.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계산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 계산 방법은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초청하신 분에게 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시고 결과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80만 원. 80만 원에 대해서 4만 8천 원이 쿠폰 환전한 돈이야. 4만 8천 원이. 이 4만 8천 원을 4명이 나눠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가느냐? S라는 사람이 스폰서가 12,000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2만 4천 원. 그 다음에 A가 6,000원, B가 6,000원.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누구죠? S. 맨 꼭대기는. 회사로 보면 부장이야, 부장. 회사로 보면 예를 들면. 근데 12,000원 받아가. 근데 밑에 있는 과장은 24,000원 받아가네? 이게 암회사의 백미 같은 부분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암회사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나보고 네 밑에 들어오라고, 네 꼬봉대라고, 네 따까리대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너 학교 다닐 때 꼴등 했잖아. 내가 1등 했는데, 왜 1등 했던 내가 왜 꼴등에 네 밑에 들어가냐?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상하 관계가 너무 확실해서 그래요. 아멘은요, 위아래가 없어요. 다만, 오늘 시작한 일에부터 자신의 일한 양, 그것만 카운트해. 네가 위다, 네가 아래다, 전혀 의미 없어요. 오늘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일한 총량이 얼마냐에 대한 보너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S는 12,000원 받아가죠. 여러분은 24,000원 받아가죠. 이유가 뭐냐면 암의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보는 거야. 왜? 2명한테 알려줬잖아. 우리 그게 일이에요. 2명한테 광고했잖아. 텔레비전 광고 2번 했잖아. 그러니까 24,000원 받아가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제일 늦게 시작한 B라는 사람이 내가 제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5명, 10명한테 알려줬어.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늦게 시작한 B가 제일 많은 돈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이 제일 많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어머니, 동생, 친구, 사촌한테 암회사 알려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명절 때 친구들 가족들 다 모이는데 이런저런 수다 떨다가 야 있잖아 내가 아멘가 뭔가 해서 암 치약을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나 이 아파서 치과 다니는 거 알지? 암에 치약 쓰면서 한 달에 한 방으로 줄었어. 피가 덜 나. 이가 안 아파. 너 이게 안 좋다며 치약 요거 한번 써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얼마든지 있지. 싫으면 말고니까. 그렇죠? 피해 사람이 써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또 친구 친척한테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 다음은 또 청주, 광주, 울산에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총 인원이 20명 되는 날에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20명이 각각 한 달에 20만 원씩 자가구매했다라고 보면요. 총 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네. 이게 어머니의 매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B팀이 300만 원, C팀이 200만 원, D팀이 100만 원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번에 개인 일이 바빠서 한 달 내내 미국 갔다 왔어. 중국 갔다 왔어. 한 달 내내 한국에 없었어. 다시 말하면 암의 활동을 전혀 못했어요. 일을 안 했죠. 한 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번 달에는 일을 안 했으니 못했으니 수입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의 회사에서 딱 나오더니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이번 달 1,000만 원 팔았습니다라는 거야. 왜? 나 지금 한 달 내내 미국 갔다 왔잖아. 얘기도 안 했어. 못했어. 근데 나보고 1,000만 원 받았대.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암의 회사에서 말하기를 맞아요. 당신의 이번 달 개인 실적은 없군요. 개인 실적이 없죠. 근데 뭐가 있냐? 그룹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그룹 실적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6개월 전부터 어머니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사촌동생한테 암회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6개월 전부터 어머니, 동생, 친구, 사촌한테 암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달 아메 회사 우리는 1,000만 원짜리 물건 팔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결국 1,000만 원 팔려 나갔고 누구 때문에? 당신이 6개월 전에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거, 여동생한테 얘기했던 거, 친구한테 사촌 동생한테 얘기했던 거, 그것 때문에 1,000만 원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신은 1,000만 원 매출, 당신의 매출이라는 거야. 나 이번 달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자, 그럼 이제 1,000만 원에 대해서 21%가 계산됩니다. 210만 원 보너스가 생겨요. 매출이. 그럼 210만 원에 대해서 이 팀이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 가져가게 돼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210만 원에서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6만 원 뺀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90만 원이 남네. 요게 당신 거, 여러분 거. 나 이번 달 뭐 했다고요? 미국 갔다 왔잖아. 미국 내에 한 달 내에 여행 다녀왔어. 근데 내 통장에 90만 원이 턱 들어오는 거야. 이 90만 원이 우리 통장에 매달 나올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이야. 평생. 3년 평생, 5년 평생 그런 말 있어 없어요? 평생이라 죽을 때까지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액수가 증가되네요. 90만 원에 고정된 게 아니고 늘어나요. 계속. 한없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상속돼요. 자녀들에게. 많은 분들이 암의 사업을 하는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속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취급되는 제품들이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암의 물건이 아닐지라도 비누를, 샴푸를, 치약을 안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쵸? 화장품 안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 암의 치약이, 비누가, 화장품이 암에게 훨씬 좋고 싸고 혜택 주는 걸로 알았어.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암에 그 쓴단 말이야. 누구처럼? 저처럼. 전 30년 동안 암에서 나온 제품은 제가 정정이 쓰고 정수기 쓰고 뭐 건강보조식품 먹고 치약 쓰고 샴푸 쓰고 계속 생필품이니까. 그러니까 암에가 저보고 부자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회원이 늘어난다는 거야. 뭐냐? 자, 저기 A 어머니 그룹에 20명 있어 지금.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말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젠가는 200명 될까 안 될까요? 되겠지. 2,000명 될까 안 될까요? 되겠지. 2만 명 될까 안 될까요? 되겠지. 그럼 2만 명의 물건 쓰는 양과 20명의 물건 쓰는 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매출이 올라가죠. 수입이 늘죠. 수입이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제품이 또 추가가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20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참 그때는요 좀 지금에 비하면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20가지 비누 세제 가지고 1,000만 매출 올리려면요 정말 땀나요. 근데 그렇게 암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수기 한 두어 대만 팔면 이거 다 다 돼. 청정기 맥주 다 돼.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제품이 더 늘어난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은 몇천 가지 제품이 있지만 앞으로 몇만 가지 제품이 되고 이제 한동안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거 아세요? LG 주유하고 아메가 조인돼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우리가 LG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그게 포인트 잡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실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끊겼어요. 뒤로 들린 얘기입니다. 갑자기 LG 매출 확 올라가는 거야. LG 기름 주유소 매출 확 올라가. 그러니까 다른 뭐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야 니네들 왜 갑자기 이렇게 매출 올라가? 알아봤더니 아메가 쪼인한 거야. 이게 불공정 거래라고 그거 막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LG가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일단 끄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언젠간 그런 문제가 또 해결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이 가능성이 많아요. 열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나로부터 E라는 사람이 뭐 더 먼저 했다고 보고 E라는 사람이 빨간색이죠. 1,000만을 넘었어. 1,000만이 매출 넘었어. 그러면 나한테 60만 원이 추가로 생겨요. F가 또 1,000만 넘었어. 그럼 나한테 60만 원이 또 추가로 생겨. G가 1,000만 매출 넘었어. 또 나한테 60만 원이 또 추가 생겨. 이 H가 1,000만 넘어가면 내가 또 60만 원 또 생겨. 이게 수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2차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보너스. 또 더 많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요. 근데 E가 1,000만 안에 더 많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3차 보너스가 또 추가가 돼요. 이러니 보너스가 추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레벨이 올라갈수록 수입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많아지게. 자, 이제 우리 사업 핀 레벨과 수입 증가 경향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SP라고 불러요. SP. SP는 1000만 매출 넘어가면 SP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때 1000만 매출 넘어갔을 때를 이제 90만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BV, PV 개념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93을 더 곱해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160만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GP라고 그래요. 1000만 매출을 3개월 넘어간 사람은 GP라고 불러주고 이 정도 되면 대략 수입이 이 정도 왔다 갔다 좀 격차가 있어요. 좀 더 되시는 분도 있고 덜 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PT 1000만 넘어간 다수가 6개월 넘어가면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고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파운드 스피티 1년 내내 그럼 35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이제 발생을 해 나가죠.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그래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뭐냐면 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 친척, 사촌한테 암에서 알려주고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자 내가 알려줬으니 니들 알아서 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이 사람이 둘이 힘을 합쳐서 한 달 매출액 3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원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폰서와 밀착해 있어야 돼. 나 혼자는 이게 안 되는데 스폰서와 같이 하면 가능해져요. 1000만 매출 넘어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SP라고 했잖아요. SP. 이 사람이 SP 된 거야. 그럼 수입이 16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더 도와줘. 그래서 1000만 원 넘는 달수가 12달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파운더스 피트라고 그러죠. 파운더스 피트가 되면 350에서 500 정도 수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이 사람만 도와주는 거 아니죠. 이 사람도 도와주죠. 이 사람도 파운더스 PT 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파운더스 PT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사람으로 보면 아들, 딸 셋을 낳아서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는 거까지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분가해서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로부터 3명이 분가했죠. 독립을 했죠. 그런 나를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한 달 수입이 7천에서 1억 5천까지 크게는 가죠.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웬만한 걸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매일 본가나 친정에 가시는 거 아니죠? 대개는 뭐 명절 때, 생일 때 뭐 이럴 때 가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시간이 남죠? 그러니까 다시 또 도와주기 시작해. 1명, 2명, 3명을 도와서 파운더스 PT를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총 파운더스 PT 6명 만든 꼴이 되네요. 다시 말하면 총 6명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서 분가시킨 거야. 잘 살도록. 그런 나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거야. 수입은 이 정도 되죠. 더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끝이 아니죠. 3명을 더 추가하면 쏙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끝난 거 아니죠? 계속 늘어나. 저는 현재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알아서 계산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학도입니다.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그 일의 원리를 먼저 봐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원리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 우격다짐으로는 안 돼요. 그게 어떤 원리냐?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영업 잘할 자신 없어.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 말주변도 없어. 근데 이 배가의 원리, 이것 때문에 이건 가능성 있다. 나같이 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뭐죠? 자, A사가 있고 B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30개월 동안만 단기적으로 여러분을 스카우트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A라는 회사에서 내가 당신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 매달 500만 원씩 얼마 동안? 30개월. 그러면은 총 1억 5천만 원 주겠다. 우리 회사로 와라. 입맛 땡겨요. B라는 게 회사 아닙니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 어떤 대우를 해주겠어? 우리 회사에 오시면 첫 달에 내가 당신에게 1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원.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 달에는 2원을 주겠대요. 전달에 2배. 다음 달에는 4원을 주겠대요. 한 달 동안에. 다음 달에는 8원을 주겠대요. 다음 달에는 16원을 주겠대요. 이 사람이 장난을 하나? 너 나가자. 10달 됐어요. 10달 됐더니 512원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10달 정도 총 합계가 1000원이 안 돼. 기가 막히죠. 그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흥부는 기가 막혀 뭐 그런 노래 있었죠. 이게 기가 막힐 노래지 이게 장난을 하나 지금. 20개월 됐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20개월 총 합계가 100만 원이 안 돼요. 자, 20개월 동안 100만 원.
그럼 저쪽은 20개월 동안에 얼마 벌겠어요? 1억 벌겠지. 근데 이쪽에서는 20개월 동안에 1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예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 어느 쪽으로 땡겨요? A 회사가 땡겨요? B 회사가 땡겨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앞으로 몇 달 남았어요? 10달 남았어요, 10달. 그죠? 10달 동안에 1억 4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요거 계산 서요, 안 서요? 10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여기에서 비전을 본 사람과 비전을 못 본 사람이 갈라져요. 여러분 주위에 아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 종종 있어요. 물어보세요. 보나마나 20개월 되기 전에 그만둔 사람들이야. 아셔야 돼요. 20개월 되기 전에 아메는 수입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20개월 되기 전에 돈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네. 그리고 그만두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이게. 근데 자 10달 한번 남았습니다. 같이 한번 계산해 봅니다. 20개월째 얼마라고요? 50만 원. 21개월째 얼마일까요? 같이 계산해 봅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암산할 수 있죠? 22개월째 얼마일까요? 23개월째 얼마일까요? 24개월째 얼마일까요? 25개월째 얼마일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네. 겁이 나기 시작하죠? 26개월째 얼마일까요? 이거야. 한 달에 배가의 원리, 더블링 효과. 한 달에 한 명이 두 명이 되는 원리는 1,600만 원이 3,200만 원 되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27개월째 얼마라고요? 겁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겁나는 사업 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 몰라. 나만 모르고 이 겁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나만 몰라. 비는 오늘 아팔려네, 치 아팔려네, 에이, 그만둬.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없어져 버렸네. 30개월째 얼마라고요? 5억 1,200만 원. 이걸 보신 분이 아메의 비전을 보신 분이야. 이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분이 아메의 비전을 보신 분이야. 근데 20개월 되기 전에 안 된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야, 이거는. 근데 요거는 이론이야, 이론. 원리야. 근데 세상에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게 참 많죠.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는 아닌 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실제 사례예요. 어떤 사람의 실제 사례겠어요? 저의 실제 사례입니다. 저의 실제 사례예요. 이제 007 가방을 열 때가 된 거야.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한 게 1993년 11월 10일입니다. 왜 11월 10일을 제가 알고 있냐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저 때는 아메 사업 시작하면 그 아메 그 명함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그 날짜가 3개 나와서 지금도 갖고 다녀요. 그게 내 생일이라고 저는 그래서 회원 번호가 나온 날을 제 기념일로 이때 시작한 거. 제 이 한 명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사람들 다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라는 게 웃기는 말이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안 돼요. 95년 3월 달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아주 기를 쓰겠어요. 이때까지 제가 암에서 알려준 총 인원이 6명. 1년 반이 지났는데 6명한테 암에서 알려준 거예요. 물론 더 얘기했지만 그나마 알아들은 사람이 6명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6명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 장모님, 처제, 처남. 장모님, 처제, 처남. 뭐죠? 한 집안 식구야. 비누 같이 쓰는 사람들. 요 3명. 옆집 아줌마 1명. 회사 동료 2명 해서 6명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똥을 싸고 한 거야. 그냥 이게 나름대로. 제 성격상, 특성상, 환경상, 그냥 1년 반 동안 똥을 싸고 해서 그냥 이거 된 거야. 근데 6명에 의해서 몇 명 되느냐? 81명 되더라라는 거야. 뭘 가지고 증명을 해?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007 가방을 열 때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맵이라는 거예요. 제 그룹의 족보야. 제가 아메사업 전달한 사람들과 그 밑에 사람 다 나왔어요. 30년 전에는 이런 거 다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프린터 처음 났을 때 그 도트 프린트라고 아세요? 이쪽에 구멍 나온 구멍 박힌 거. 그다음에 구멍을 롤 돌렸던 거. 이 구멍 나던 게 다 떨어져 나서 없는 거야 지금. 이게 그거예요. 밑에 보면 81명, 총 인원 81명 인원이 나왔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81명. 근데 이 81명이 어떻게 합니까? 매달 암의 물건을 쓰고 팔고 전달해요. 도리어 팔고 전달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81명이 전국 각지 어딘가에서 암의 비늘 쓰고 팔고 전달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열립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요거 한 달 뒤에 몇 명? 102명. 길어졌죠? 하나 누군가에 어딘가 들어온 거야 지금 인원이. 근데 102명이 뭐 한다고요? 쓰고 팔고 전달하고 비늘을 샴푸를 치약을 모스를 스프레이 커피를 화장품을 정수기를 청정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월달 150명. 순서가 바뀌었네. 제가 그때 뽑은 실제 원본 데이터예요. 유일한. 다시는 이거 뽑을 수 없어요. 이때 거를.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그 총 몇 명이라고요? 150명. 자, 150명이 뭐 비누를 샴푸를 치하고 뭐 한다고요? 쓰고 팔고 전달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원이 늘어요, 줄어요? 이거 모르면 바보지. (390명) 한 달 뒤에. 근데 390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암이삽 되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은 게 아니고 390명이 가만히 있지를 않은다니까. 좀 조용히 해. 그래도 안 조용히 해, 이 사람들이. 잠 좀 자. 그래도 앉아. 내가 아니고 이 390명이. 자, 암이삽이 되는 이유는 나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자, 390명이 뭐 한다고요? 쓰고 팔고 전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11월 달 되니까 975명. 실제 데이터, 원본 데이터, 양심을 걸고 저의 원 데이터예요. 남의 게 아니고 제 거. 자, 975명이 쓰고 팔고 전달할까요? 안 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975명이 전국에 퍼지는데 누가 누군지도 몰라. 서로 연락도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딱 암의 제품을 안 써! 그런 일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 암의 청정기 절대로 안 써! 그런 일 있을까 없을까요? 암의 화장품 안 써! 그런 일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 비누 써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도 쓰지만 975명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또 어떻게 된다고요? 96년 2월달 됐어요. 1530명. 시간 가서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30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좀 가만히 있어 그래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쓰고 팔고 전달해. 자, 한 명이 6명 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반이에요. 참 지루하죠. 답답하죠. 안 되죠. 깝깝하죠. 나만 안 되는 것 같죠. 저도 그거 다 거쳤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알아요 제가. 근데 82명이 1530명 되는 데는 1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배가 걸려요. 지금 2023년 몇 명쯤 됐을까요? 28년 지났어. 몇 명쯤 됐을까요? 몰라.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몇 명 늘었는지 몰라. 아시겠어요?
전국에서 퍼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는 중간에도 몇 명 늘는지 카운트가 안 돼요. 카운트 하는 동안에 또 늘어. 아시겠어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이걸 못 알아더니 갑갑하 주제요. 갑갑해. 몇 명인지 모르죠. 근데 모르는 그 사람들이 쓰고 팔고 전달해요. 앞으로 10년 뒤 2023년 어떻게 될까요? 몰라. 그냥 몰라 해가. 몰라. 그게 아메사벨.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1시간가량 여러분께 열심히 제가 30년 동안 해온 아메, 그만큼 비전과 가치를 두고 감사하며 해온 이 아메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서 무슨 사기 칠지 모르잖아, 그냥. 그쵸? 지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막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 이성적으로 보자는 거야. 저 말을 놓고 저 말이 둘 중에 하나야. 진짜냐, 가짜냐? 하여간 전체적으로 신이 보시기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신이 보시기에 진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흑백이 나올 거 아니야. 나는 좋다고 얘기지만 진짜냐, 가짜냐? 가짜냐, 진짜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이성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제1가정. 저거를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어 놓고 한번 알아보자. 일단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어놔요. 결과는 신이 보시기에 거짓말이건 거짓말. 내가 그걸 단정 지어 놓고 내가 그냥 알아보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가 얇아서 속았어. 아미사 열심히 시작했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정도 하다 보면 그 속 내용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근데 3년 뒤에 봤더니 거짓말이야. 이미 그렇게 가정했으니까 거짓말이야. 그럼 여러분 속았죠? 3년 동안 속았죠?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 동안 여러분 속았어. 거짓말래. 또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 안 벌어져요. 3년 동안 백화점에 비누를 써야 되는데 아미약 치약 쓰게 분통 터질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반품돼. 물론 3년 정도 안 되지만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저 말이 뭔가 좀 그 야로가 진짜 막 섞여가지고 거짓말 투성이여도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회사 그만뒀어요? 천만 투자했어요? 그런 짓 안 해. 바꿔서 말하면 제가 아메가 거짓일지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 없다. 물론 하나는 있어요. 화가 나. 화가 있다시 나. 뿔따구 나. 그러면요 그렇게 뿔따구 나면 사실 우리가 아메 말고도 우리 뿔따구 나게 하는 거 많잖아요. 소주 한 잔 드시고 에이 나쁜 놈들 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돼. 뿔따구 나는 거 말고 손해볼 게 없잖아. 안 그래요? 소주 한 잔이면 돼 그냥. 소주 한 잔에 이 나쁜 놈들 하고 다시 쳐다보지 마라. 거짓말이니까. 됐죠? 일가정 그런 거. 그래서 거짓말일 경우에 가장 크게 손해본다면 소주 한 병 손해보는 거야. 소주 한 병. 됐죠? 근데 만약에 저 앞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애누리 없는 털끝만큼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면 어떡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거 아니야. 그쵸? 진짜 아니면 가짜, 가짜 아니면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이 하면 소주 한 병 날라가 3년 뒤에. 됐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 여유 있죠? 근데 진짜라면 어떡하실래요? 진짜라면 30년 전에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고민을 했어. 이 모르겠어. 그냥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사정을 어떻게 하는 내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래. 저기 만약 거짓말이면 어떨까? 거짓말이면 어떨까? 아, 화가 무진장 날 것 같아요. 이 나쁜 화가 나요. 화가 잔뜩 나는데 손해보는 건 없어. 화가 난 거니. 그게 다야. 끝. 근데 만약에 저들이 말하는 저 모든 내용이 애누리 없는 진실이라면 3년 뒤에 5년 뒤에 7년 뒤에 진짜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되게 되고 월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일반화되고 매달 평생 증가 상수되고 영원히 그게 수입 보장되는 게 진짜라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머리끝에서 전기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그럴 때 있죠. 뭔가 머리끝에서 전기가 쫙 내려가요. 저게 진짜라면
가보자는 길이가 모르지만 진짜라면 여기 저는 제 인생 걸었어요. 거짓말이라도 뭐 소주 한 병 나갈 테니까. 저를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갖고 지금 여러분에게 아메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아주 애타게 해서요. 왜 이걸 못 알아들어 이걸 왜 몰라? 근데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머리는 이 모든 내용 다 이렇게 내 걸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도 말고 오늘 포함해서 5번만 진심 어린 강의를 들어보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방법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들 아닙니까? 적어도 5번 정도 같은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진위가 구별이 돼요. 판단이 돼.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 하루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